오늘은 협상의 가장 기본 개념인 요구와 욕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협상에 임하면 서로가 겉으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요구가 겉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욕구는 요구하는 그 속내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협상 전문 용어로는 요구를 포지션이라고 하고 욕구를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속내, 흥미거리 뭐 이런 거겠죠. 모든 요구에는 그 요구를 하는 동기나 이유가 있겠죠. 다만 겉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개념이라서 상대방이 추측을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협상가는 항상 상대방의 말 속에 숨은 그 속내, 욕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 슈퍼에 컨디션을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때마침 슈퍼에 그 컨디션이 다 떨어졌네요. 손님의 말에 초점을 맞춘다면 판매원, 아르바이트 사원의 대답은 뻔하겠죠. 근데 판매원이 그 주인, 점장이라면 좀 달라지겠죠. 컨디션을 찾는 손님의 속내를 생각한다는 거죠. 손님이 컨디션을 찾는 속내는 뭘까요? 바로 숙취 해소죠. 당연히 숙취 해소제로 눈길을 돌리면 여러 가지 생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럼 요구보다 욕구에 초점을 맞춰 갈등을 해결한 재미있는 협상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비정규직 직원의 당당한 직장 생활을 그린 인기 드라마죠. 어느 날 직장에서 저녁 회식을 갖기로 하고 비정규직 직원이 미스김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에 대한 미스김의 반응은 못 간다였습니다. 온갖 설득을 시도했지만 일한 만큼만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이라 회식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팀장과 미스김과의 이 협상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우선 서로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돼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네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미스김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준다면 어떨까요? 미스김의 욕구는 비정규직이라 불참한다는 거지만 달리 해석해보면 회식 참석에 대한 보수를 준다고 한다면 참석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식 참석의 대가로 응분의 보수를 준다라는 약속을 하고 미스김을 1차 고깃집, 2차 노래방이라는 회식에 참석시키는 데 성공했죠. 결국 미스김의 요구보다는 그 속내인 미스김의 욕구를 헤아려서 이를 충족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다만 드라마로서의 재미 요소를 살리기 위해 회식 다음날 미스김의 회식 참석 청구액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와 식료품을 파는 작은 규모의 동네 마트에 강도가 주인과 대치한 그 일촉즉발의 사례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게에 주인과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여성 손님이 있습니다. 변호사죠. 주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입니다. 중간에 있던 이 여성 손님이 강도를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강도에게 물어보자 맥주와 육포가 먹고 싶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이번에는 주인을 설득하죠. 강도가 원하는 양의 맥주와 육포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대략 $50의 소매가이며 주인이 실제 지불한 도매가는 $17 밖에 안 된다는 대답이 오죠. 결국 강도에게 맥주와 육포를 주고 조용히 나가게 함으로써 강도도 원하는 욕구를 해소했고 주인 역시 실제 손해액은 $17라는 적은 금액인 거죠. 이 그림은 협상이론에서 많이 활용되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일각, 그러니까 요구죠. 그 일각을 건드리면 빙산 전체, 즉 상대방의 마음은 별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빙산 아래 수면에 잠겨있는 빙산이라는 그 욕구를 건드리면 빙산 전체, 즉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그 요구 속에 들어있는 그 속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언급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선은 상대가 얘기를 더 많이 하도록 맞장구도 쳐주고 온몸으로 리액션을 쳐주는 그런 노력이, 경청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둘째는 내가 먼저 속내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내 속내를 알려줘도 괜찮은 경우에 말이죠. 셋째는 딱히 상대로부터 파악하기 힘들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에 상대방의 이해관계인을 파악해서 상대의 속내를 추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열린 질문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질문할 때 상대방의 답변이 예, 아니요라는 두 가지 중 하나에 극히 한정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하면, 열린 질문은 그렇죠.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열린 질문은 대체로 육하 원칙의 키워드를 넣어서 물어보는 방식이죠. 상대 속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상대가 이러저러한 다양한 얘기를 하도록 질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자, 앞서 가계에 난입한 강도와 그 주인의 일촉즉발의 대치 사례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첨예하게 대치되는 양자의 요구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죠? 네, 이때 중재자는 양측의 욕구를 확인하여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는 거죠. 이처럼 양측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고 협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옵션이요. 협상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에선 중재자가 제시했지만 보통 협상 테이블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욕구를 읽어서 자신의 욕구와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거죠. 2003년 개봉작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돈봉투만 밝히던 선생님이 지방 산골의 학교로 전출된 후에 벌어지는 재미있는 영화죠. 어느 날 김봉두 선생님은 두 농민이 다투고 있는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무호스로 밭에 물을 주고 있는 농민과 읍내에 농작물을 팔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가는 그 농민이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이죠. 다툼의 요지는 바로 경운기가 길을 지나가면 고무호스가 찢어지기 때문에 물대고 있는 농민이 경운기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네, 크리에이티브 옵션의 개념을 활용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네,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요구보다는 그 요구의 속내인 욕구에 초점을 맞춰 볼까요? 네, 경운기 지나가서는 안 되는 농민의 욕구는 비닐하우스의 물대기죠. 반면 경운기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농민의 욕구는 뭡니까? 예, 물건을 운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양측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요? 고무호스를 상하지 않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호스를 땅에 파묻는 방안이 바로 그 크리에이티브 옵션인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